안녕하세요. 올킬입니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리고요. 스포츠 정보 공유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같이 먹읍시다.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홈팀 알비렉스 니가타 포메이션은 4-2-3-1이며 구단은 제공권과 피지컬을 앞세워 이선 연계에 힘을 보태지만 득점으로 연결되는 빈도가 적다. 마테우스 모라이에스는 돌파와 슈팅을 동시에 시도할 수 있는 유형이지만 과감한 전개에서 실수가 잦아 팀의 흐름을 끊는 경우가 많다. 하세가와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지만 크로스 정확도가 떨어져 전방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 니가타는 전체적으로 점유율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 전개를 선호하지만 박스 근처에서의 과감성이 떨어져 득점력이 부족하다. 특히 수비 전환 시 뒷공간이 자주 열리며 상대 측면 침투에 취약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원정팀 가시마 포메이션은 4-4-2이며 레오 세아라는 강력한 피니싱과 제공권으로 상대 박스 안에서 언제든지 골을 노릴 수 있다. 차브리치는 최근 물오른 감각으로 측면에서 날카로운 돌파와 컷백을 시도하며 니가타 수비진의 약점을 직접 공략할 수 있다. 시바사키는 중원에서 전개와 템포 조율을 책임지며 순간적인 전진 패스로 공격 전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가시마는 양쪽 풀백까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해 상대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움직임을 자주 활용한다. 특히 차브리치와 풀백의 연계는 니가타의 측면 수비를 흔드는데 최적화된 카드로 오늘 경기에서도 위력적인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니가타는 안정적인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전방 마무리에서 세밀함이 떨어진다. 반면 가시마는 차브리치와 레오세아라를 축으로 위력적인 공격 루트를 완성하며 양쪽 풀백까지 적극 가담하는 공격 패턴을 활용한다. 공격 템포와 마무리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만큼 이번 경기는 가시마가 주도권을 잡고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나고야 포메이션은 3-4-3이다. 주커는 300의 중심에서 제공권과 커버 능력의 강점을 보이며 안정적 수비 라인의 핵심이다. 야마기시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수 전환에 힘을 보태지만 공격 마무리에서는 날카로움이 떨어진다. 시이아시는 중원에서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며 패스 전환을 시도하지만 전방 침투와 과감한 패스는 부족하다. 결국 나고야는 수비를 단단히 두른 뒤 빠른 역습으로 찬스를 노리는 팀 컬러를 고수한다. 원정팀 가와사키 포메이션은 4-2-3-1이다. 에리소는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동시에 갖춘 스트라이커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결정적 헤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토는 이선에서 볼을 몰고 나가며 빠른 전개를 주도하고 상대 수비 라인을 끊임없이 흔든다. 마르시뉴는 좌측에서 스피드와 크로스를 겸비해 공격의 주 루트를 형성한다. 특히 가와사키는 코너킥 루틴에서 팝포스트 침투 패턴을 반복하며 제공권 자원을 극대화하는 세트피스 전술로 상대를 위협한다. 나고야는 홈에서 수비 블록을 구축해 견고한 운영을 시도하겠지만 공격 전개에서의 답답함은 여전하다. 가와사키는 코너킥과 세트피스에서 제공권 자원을 살려 언제든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 결국 경기 승부의 무게추는 원정팀 가와사키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홈팀 간바 오사카 포메이션은 4-2-3-1이다. 제발리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앞세워 전방에서 타깃 역할을 수행하며 박스 안에서 세컨드볼을 마무리하는 집중력이 강하다. 윌튼 펠리페는 돌파와 킥력 모두를 갖춘 자원으로 측면에서 순간적인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다. 미츠타는 이선에서 패스와 전개를 담당하며 템포를 끌어올리거나 안정시킬 수 있는 조율 능력을 갖추고 있다. 다만 슈토가 퇴장 징계로 결장하면서 중원의 압박 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원정팀 요코하마 FC 포메이션은 3-4-3이다. 루키앙은 피지컬 기반의 전방 버티기를 통해 연계와 마무리를 동시에 시도하는 자원이다. 주앙 파울루는 중원에서의 패스 정확도와 넓은 시야로 공격 방향을 다양하게 전환한다. 오구라는 활동량이 풍부하고 측면에서 빠른 전개와 크로스로 공격 활로를 넓힌다. 하지만 최전방에서의 득점 전환율은 낮아 경기 흐름이 쉽게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간바 오사카는 홈 경기에서도 슈토의 공백이 뼈아프고 요코하마 FC 역시 공격 마무리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다. 두 팀 모두 확실히 상대를 압도할 무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답답한 공방 끝에 균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결국 무승부가 가장 현실적인 그림으로 보인다. 홈팀 세레소 오사카 포메이션은 4-2-3-1이며 라파엘 라타오는 피지컬을 앞세운 제공권 싸움과 압박 속에서도 순간적으로 슈팅 타이밍을 잡아내는 능력이 돋보인다. 루카스 페르난데스는 측면에서 스피드를 활용한 돌파와 컷신을 번갈아 사용하며 크로스와 슈팅을 모두 위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카지마는 이선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빠른 볼터치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좁은 공간에서 방향 전환으로 기회를 창출한다. 세레소는 라타오의 높이를 활용한 전개와 이선의 유기적 움직임이 어우러지면서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가져가지만 마지막 마무리에서 기복이 남아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 원정팀 비셀 고베 포메이션은 4-3-3이며 사사키는 좌측 풀백으로 왕성한 오버래핑과 정확한 크로스 타이밍으로 공격에 활력을 준다. 장 파트리크는 넓은 시야와 패스 배급 능력을 통해 빌드업의 핵심 축을 담당하며 상대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보여준다. 미야시로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전방 압박을 주도하고 박스 근처에서 몸싸움과 침투로 공격의 다양성을 더한다. 비셀 고베는 중원에서의 안정적 전개와 전방 압박이 강점이지만 무더위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활동량이 떨어지면 경기 후반부에는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세레소는 라타오와 나카지마를 중심으로 공격의 활로를 꾸준히 열지만 결정적 마무리에서 불안정하다. 비셀 고베는 장 파트리크와 미야시로의 조합으로 중원을 지탱하되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측면 노출이 반복된다. 결국 양팀 모두 명확히 앞서는 그림 없이 서로의 약점을 상쇄하며 무승부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홈팀 김천 포메이션은 4-4-2다. 박상혁은 측면에서 과감한 드리블과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간을 넓혀주지만 역습 대응에서 뒷공간 노출이 잦다. 원기종은 빠른 돌파와 크로스 패턴에 강점이 있으나 수비 전환에서 체력 소모가 크다는 약점이 있다. 이동경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킥 능력이 돋보이고 이선 침투로도 위협을 주지만 상대 압박이 거세면 전개 속도가 느려진다. 결국 김천은 홈템포를 앞세워 전방 압박을 시도하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풀백들의 체력 관리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원정팀 수원FC 포메이션은 4-5-1이다. 사박은 전방에서 강력한 피지컬과 제공권으로 기점 역할을 수행하지만 움직임 범위가 넓지 않다. 윌리안은 여름 이적 후 팀 전술에 빠르게 적응하며 폭발적인 스피드와 측면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핵심 카드다. 루아는 중앙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동시에 시도할 수 있어 공격 전개에서 중요한 축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후반 교체 카드로 안현범과 김경민이 투입되면 이미 체력이 소진된 상대 풀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즉 수원FC는 전반부터 압박을 가하고 후반에는 교체 카드로 경기의 흐름을 뒤집는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다. 김천은 전반 압박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하겠지만 체력 저하와 측면 불안이 뚜렷하다. 반면 수원FC는 윌리 안루안의 활약과 교체 자원의 파괴력으로 경기 후반 확실한 우위를 잡을 수 있다. 이 경기는 수원FC의 전술적 상성과 체력 운영에서 앞서는 그림이 뚜렷하며 원정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홈팀 대구 포메이션은 4-4-2다. 세징야는 여전히 전방에서 순간적인 방향 전환과 슈팅 감각으로 위협을 만들지만 경기 내내 전방 압박을 지속하기엔 체력적 기복이 존재한다. 김주공은 미드필더와 공격진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지만 전환 속도가 느려질 경우 공수 전환에서 끊기는 장면이 잦다. 카를로스는 제공권 장악과 연계 시도를 통해 팀 공격의 기점을 만들지만 상대 중원의 압박이 강할 경우 고립되는 상황이 반복된다. 결국 대구는 2명의 중원 자원으로는 상대 3미드필더 라인을 커버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원정팀 제주 포메이션은 4-3-3이다. 유리 조나탄은 최전방에서 순간 침투와 슈팅 전환 속도를 바탕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흔들 수 있다. 남태희는 중원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며 패스 템포를 조절할 줄 아는 자원으로 전개 속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측면 자원과 연계 능력도 탁월하다. 이창민은 박스 투 박스 움직임으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며 압박 상황에서도 볼 간수 능력과 중거리 슈팅 옵션을 제공한다. 특히 김준하의 결장은 아쉽지만 미드필더 3인 조합이 만들어내는 수적 우위와 점유율 장악은 대구보다 뚜렷한 우세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대구는 4-4-2 전형의 한계로 인해 중원에서 항상 수적 열세를 안고 시작한다. 반면 제주는 3미드필더 조합을 통해 경기 템포를 쥐고 흔들 수 있으며 남태희와 이창민의 활약이 공격 전개를 매끄럽게 만든다. 세징야의 개인기 의존도가 너무 큰 대구로서는 장기전일수록 체력과 전개 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번 경기는 전술적 구조와 활동량 우위를 모두 확보한 제주의 승리가 더 가까운 그림이다. 홈팀 광주 포메이션은 4-4-2다. 헤이스는 전방에서 민첩한 움직임과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박스 안을 위협하며 볼 터치 감각과 슈팅 전환 속도에서 차별성을 보여준다. 신창무는 이선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측면과 중앙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압박 회피와 전개 속도에서 안정감을 준다. 최경록은 중앙에서 공수 밸런스를 잡아주는 자원으로 전진 패스와 중거리 슈팅 시도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다. 이정효 감독은 체계적인 압박과 조직적인 라인을 강조하면서 강원의 전개 루트를 초반부터 차단할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원정팀 강원 포메이션은 4-4-2다. 가브리엘은 속도감 있는 돌파와 순간적인 침투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장점을 지녔지만 볼 소유 후 마무리에서 기복이 크다.
김대원은 측면에서의 크리에이티브한 플레이로 공격 전개에 관여하지만 최근 체력 저하로 후반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김강국은 중원에서 전환 패스를 시도하며 템포를 조율하지만 압박 강도에 밀릴 경우 전진성이 약해지는 단점이 있다. 정경호 감독은 공격적인 성향을 유지하나 수비 전환 속도와 라인 간격 관리에서 반복적으로 불안한 장면을 드러내고 있다. 광주는 감독의 디테일과 선수들의 전술 이행력이 맞물리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반면 강원은 라인 간격과 체력 관리에서 드러나는 약점이 뚜렷하다. 결국 이 경기의 승부 포인트는 감독의 전략 차이에 있으며 이정효 감독이 이끄는 광주가 한 수 위의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